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구간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자, 구간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 B가 있고, B가 더 클 때, 자, A하고 B 사이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각진 갈로로, 경계가 포함하면은 각진 갈로, 그리고 경계가 포함하지 않으면 둥근 갈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각진 갈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은 이제 둥근 갈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각진 갈로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고, 둥근 갈로로 표현한 이런 것들, 경계가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 한쪽만 열리거나 한쪽만 닫힌 경우는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크다 그러면은 이제 무보다 작다 또는 크다라고 하는 건 무한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간을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맞죠? 경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둥근 갈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되는 구간은, 자,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 구간에서, 맞죠? 실수로서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거 같은 건 이제 x가 1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이 범위들을 다 합쳐야 되죠. 이 구간들을 다 합쳐야 되니까 이거를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연속이란 게 어떤 것인지, 자, 일단은 함수값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극한값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면은 거기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실처럼 끊어져 있지 않고 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거예요. 부드럽게 실처럼 끊어져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게 바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x가 a에서 실처럼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a에서 실처럼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앞에 밑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1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예를 든다고 치면, 자, 함수값이 1에서 2라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극한값도 2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또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봐도 지금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연속이 아닌 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자, 세 함수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 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겉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것만 연속이죠. 요것만 연속인데, 자, 일단은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맞죠?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극한값이 만약에 1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우극한 자극한 값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뚝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는 사실 연속이 아니에요. 맞죠?
자, 이렇게 뚝 끊어져 있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고. 자, 그럼 요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죠. 근데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2이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이 요 안에 쏙 들어가면은, 연속이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이 안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극한값이 일치하면, 자, 예를 들어서 x가 a에서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한값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극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극한, 자극한이 있다 그랬고, 그 우극한, 자극한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무한소를 표현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a에 대한 자극한 a-0, a에 대한 우극한 a 플러스 0이라고 치면 이 세 개 값이 다 같으면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요거는 극한값이고, 그 극한값이 이렇게 함수값까지 같이 일치하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여기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값이 없죠? 극한값이 없죠? 함수값,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양의 그 연속하지 않는 불연속인 구간의 그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극한값을 갖는 함수 보시면은 fx는 x-1의 분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지금 보니까 분모가 1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1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극한값은 3으로서 갖고 있죠. 그죠?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에서 요것만 보신다면은 1에서 그냥 극한값이 없죠. 구멍이 뚝 뚫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연속이 되려고 하면은 함수값이 그냥 극한값과 이렇게 일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1은 3이라고 따로 정의만 해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속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의 극한값 1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3입니다. 3 계산해보면, 그럼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자, 극한값이라는 거는 x가 1로 간다는 건 1이 아닌 곳에서 1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이 아닌 곳에서 함수를 1로 극한 보내보면은 이 값이 3이 나온다. 이게 바로 1에서의 함수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내신 문제 특히 잘 나오죠. 요게 2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2일 때는 b가 된다면 요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2 이 극한값이 b로서 일치하게 된다면 요거는 우리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ab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fx에 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라서 이제 이걸 이항하기 위해서는 루트 x가 2가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x가 4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가 안 되는 범위에서는 함수 이게 만족을 하지만, 4가 될 때는 이 어떤 함수값을 가져야 되죠. 그 어떤 함수값을 만약에 이게 k라고 합시다. b가 아니고 k라고 한다면 이 4로 가는 이거를 우리가 4로 극한값을 보냈을 때 그 값이 우리가 k가 된다면 연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치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에서의 연속은 이 닫힌 구간,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자, 이것도 뭐 쌤이 했던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쌤이 했던 설명입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fx에서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다 연속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연속인 구간은 이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불연속이고 연속이고 맞죠? 그래서 분수 함수 같은 경우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죠. 그 구간에서 그 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fx가 딱 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1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연속 함수의 추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절대값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우리 일단 절대값을 벗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걸로 확인해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눈에서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우스 fx 이렇게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가우스가 씌워져 있으면 fx가 정수가 되는 점에서는 전부 다 불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유리에서의 불연속이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또 누가 또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쌤이 보기 문제 덜 푼 거 있으면은 풀어보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일단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1번 함수 연속성 보면은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그랬죠.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 비율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부호가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그냥 나오죠. 그죠? 그냥 나오면 이걸로 바꿔주면 이제 fx라는 건 그냥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fx가 x-1이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x-1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바꿔서 대입을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는 1이고 1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1일 때는 1이고 맞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우리 함수값이 0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딱 육안으로 보셔도 x가 1에서 불연속이 되죠. x가 1에서 불연속이다. 자, 가우스 x는 쌤이 그랬죠. x. 자, 가우스 안에 있는 요게 정수가 될 때 다 불연속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거 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지금까지 계단골 그래프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x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정수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인 걸 찾을 수 있었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마플 개념 익힘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구간에서 fx가 극한값을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구멍만 뚫려져 있으면은 자극한도 어떤 값, 우극한도 어떤 값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프가 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게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딱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거는 여기하고 그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x값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다. 불연속인 것들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처럼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 불연속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여기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다 불연속이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함수의 연속과 미정계수 결정. 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 값을 구해라. 연속이 되도록. 자, 보니까 지금 위의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2가 아닌 곳에서 정의돼야 되죠. 그 외에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2인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그랬는데, 자,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가 아닌 곳에서는 다 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로 가는 극한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같기만 한다면은 x는 2에서 연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2를 제외한 데서는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x가 자 앞에 있는 극한을 보시면 x가 2가 아닌 곳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란 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야 되는 이 fx는 식이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0이란 게 와야 되고, 이 극한값이 지금 함수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b가 되죠.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걸 만족하도록 지금 AB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극한값을 먼저 보시면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분자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B 값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B 값이 있고 그거는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0분의 0꼴이 돼야 돼서 분자에 2를 넣어주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2a-10이 0이 돼야 되죠. 자, 그럼 a는 지금 여기 6이니까 3이네요. 맞죠? a는 3이 됩니다. 자, a 대신에 3을 다시 대입을 해놓고 이제 다시 적어주면은 2를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10이고, 자, 요거는 이제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돼야 돼서 x-2에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이 되죠. 그때 이제 극한값이 7인데 이 극한값 7이 b가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b 값을 다 찾았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랑도 이제 연관된 문제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근호가 들어가 있죠. 뭐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가 3이죠. 그죠?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루트 x 플러스 6 더하기 a 요게 지금 b 값이 돼야 된다. 자 3 넣어주면 분자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3 더하기 a 분자죠 지금. 여기 지금 0이 돼야 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다시 적어주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루트 x 플러스 6 마이너스 3인데, 자 요걸 이제 유리화해서 다시 적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유리화를 했죠? 유리화를 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6 더하기 3. 자,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해보면은 x 빼기 3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약분이 돼서 0분의 0꼴이 안 되죠. 이제 없어졌죠. 3을 대입해주면은 이제 6분의 1이 되고, 이 값이 b랑 같아야 되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ab 값을 찾았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함수 지금 fx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항 함수 특성상 1차든 2차든 그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죠. 연속.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2를 기점으로 했을 때, x가 2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k고, 클 때는 지금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6이고, 각각에 대해서는 다 연속이에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x가 2에서만 연속이 되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2 플러스 k죠. 여기다가도 2를 넣었을 때 4 플러스 8 더하기 6이죠. 얘네 둘이가 서로 같기만 하면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2가 돼서 16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2를 넣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 fx의 리미트 x가 2에 갈 때의 자극한이 될 거고, 자극한. 이 자극한이 2 플러스 k이고, 우극한 리미트 x가 2 플러스 우극한 값이 바로 요 값이 될 겁니다. 그게 서로 같아야지 우리가 2에서 극한값을 갖게 되고, 2에서의 함수값은 보면은 이때 2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이 함수값과 2에서의 좌극하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2에서 우극한 값만까지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히 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요런 거를 만족할 때, 자, 앞에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f1을 구하라 그랬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연속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fx에 관해서 나타낼 때는 우리가 x-1분의 x제곱 플러스 x-a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x-1을 양변에 나눴을 때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이 x가 1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해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가 되는 거 맞고 0이 되면 안 되니까. 맞죠? x가 1일 때는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우리가 요걸 물음표라 두지 말고 요걸 b라고 둔다면 앞에 있는 개념 익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리미트, 어차피 우리가 1일 때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연속이죠.
1에서 x-1분의 x제곱 플러스 x-a가 극한값 b를 가지면 요게 지금 f1이라는 함수값이 되니까 맞죠? 요게 그러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거고, 요걸 풀어주면 이제 분모가 또 1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분자에도 1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려면 요게 지금 2가 돼야 되고 맞죠? 그럼 a 값은 자동으로 2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x-1에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1을 다시 넣어주면 이 값은 또 3이 된다. 그래서 b 값은 3.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1 값은 지금 b에 해당되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연속. 이것도 뭐 앞에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2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깥 범위는 ax 플러스 6 ax 플러스 6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 함수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 연속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대입했을 때와 여기 대입했을 때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하고 1 더하기 4 더하기 b가 일단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b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넘기고 하면 1이 되겠네요. 그죠? 요 식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에서 이제 값이 같아야 되죠. 2를 대입했을 때 서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해서 이제 값을 비교를 해주면은 2를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8 더하기 b가 2a 더하기 6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고 넘긴 마이너스 10이겠네요. 자, 그래서 요 두 식, 요 두 식을 서로 연립을 해주면 ab 값을 다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바깥 범위에서는 등호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등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에서 지금 함수 1에서 함수값과 1에서 자극한 값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그죠? 요게 지금 이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요 값은 또 이제 2에서 좌극한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치하는 거는 2에서 우극한과 2에서 함수값은 또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주기함수와 연속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또 근데 함수 fx는 요 관계를 만족한다. 요 관계를 만족을 하는데 지금 0에서 1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1에서 4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지금 보니까 주기가 4인 함수네요. 주기가 4인 함수.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그래프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0, 1, 4. 자, 0에서 1 사이는 3,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는 x제곱 ax 플러스 b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가 4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여기 맞죠?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도 3x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근데
4에서 5 사이에 3x가 아니고 0에서 1 사이에 3x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함수값의 범위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함수값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0 되는 거 맞고 1일 때는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일 때 3이에요. 그럼 요것도 1일 때 3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옆에서 연결돼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0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들을 지나야 돼요.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고. 그래서 그래프가 요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본다던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지나야 되는 점이 1,3을 지나야 되는 거고 4,0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주면 AB 값이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일단 3이 되고 그럼 일단 1 플러스 2는 2라는 식을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니까 4A 플러스 B, B가 마이너스 16이죠. 얘네들을 이제 연립하면 되니까 서로 이제 변변 빼줄게요. 그러면 빼줍시다. 자, 아래에서 위식으로 하면은 이제 3이 마이너스 1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B는 8이 되죠. 자, AB 값을 다 찾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라는 함수였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FC 값을 구해야 되는데 주기가 이제 우리가 4라 그랬죠. 그러니까 F10이라는 애는 F6과도 같은 거고 2와도 같아요. 그러면 이 F10을 여기다 대입할 데가 없죠. 정의는 0에서 1, 1에서 4 사이에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F2 맞죠? 여기다 2를 대입해서 FC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12다.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연형킴 8번 함수의 합과 곱목의 연속이다. 자, 두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0을 기점으로 또 이제 바뀌고 1을 기점으로 또 함수가 바뀌고 자, 이랬을 때 1에서 6이 되도록 연속이 되려면 자,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자, fx하고 gx 자체가 만약에 hx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hx가 1에서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 함수값 요 개만 같으면 되죠. 자, 그 말은 요거는 자, h1-1 1에서의 자극하는 1에서의 자극한 fx의 1에서의 자극한 gx의 1에서의 자극값을 더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1에서의 자극하는 자, 1에서 자극한이라는 거는 어차피 0보다 클 때 해당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되는 여기 되는 거고 자, gx의 1에서의 자극하는 작을 때 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1을 넣는 거죠. 밑에에다가 맞죠? 그래서 이제 함수값과 1에서 함수값. 자, 그럼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gx 또한 1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에 대해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자, 우극한, 요것도 어차피 값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0, g 1 플러스 0 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똑같고, 1에서의 우극한은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gx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죠.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어차피 같으니까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3, 2a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3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중요한 건데, 자, fx하고 gx가 곱했는데 3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이죠. 3 플러스 g 3 플러스 0 f 3 마이너스 0 g 3 마이너스 0 f 3 g 3.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fx만 먼저 구해볼게요. 3에서 우극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이 값이 되죠. 그 다음에 3에서 자극하는 여기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2가 되죠. 3에서 함수값도 위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7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gx는 뭐가 돼야지? 자, 곱하기 뭐? 그러니까 곱하기 무엇이 돼야지? 세 개가 다 값으로 같아질까요? 자, 앞에는 다르죠. 뭘 곱해서 같아져야 되죠. 그런데 gx는 뭐냐면은 연속이야, 연속. 기본적으로 연속이에요. 3에서 연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의 값은 다 이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7K하고 K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K로서 우리가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다는 거예요. 0밖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fx가 3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진 않다는 뜻이에요. 어느 하나는 다르다는 뜻인데, 그런데 gx가 지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쳤을 때 두 함수를 곱했는데 이게 바로 연속이 된다면 우리가 gx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3을 지나면 연속이 돼야 돼요.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도 되고 이렇게 지나도 되고 뭐 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fx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gx는 연속이면서 0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곱했는 게 연속이 된다고 치면은 한 함수가 불연속인데 곱했을 때 연속이면 나머지 한 함수가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이면서 0을 지난다. 그런데 gx도 3에서 불연속이면 그냥 맞춰지면 되죠. 맞추면 돼요. 똑같이 맞춰지면 되는데 지금 연속이라는 것은 요 세 개 값이 같으면서 요게 같아지는 조건은 이 세 개 값이 0이 되는 조건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그래프가 주어진 함수의 합과 곱의 연속. 자, 이제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보기의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fx의 0에서의 자극한 0에서의 자극한은 2가 되죠. 2. 그죠? 요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gx의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 2.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fx하고 gx의 합은 0에서 연속이다. 요것도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0에서의 우, 그 다음에 0에서의 자극한,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을 3개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0에서의 우극한은, 자, fx의 0에서 우극한은 0이고, gx의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0에서의 자극하는 fx는 2가 되고, gx의 0에서의 자극하는 또 2가 되죠. 자, 4가 되니까 여기서 이미 끝났죠. 그죠? 두 개가 다르다. 자, 이제 fx하고 gx는 2에서 연속이냐 곱했을 때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2 플러스 0, 2 플러스 0. 자,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자극한, 2일 때의 함수값. 세 개를 다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2에서의 우극한은 0이죠. 그죠? gx는 2에서 우극한을 계산을 안 해도 그냥 결과는 0이 돼요. 자, fx의 2에서의 자극하는 2가 되고 gx의 2에서의 자극하는 또 0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되죠. 2에서의 함수값 0이 되고 2에서의 함수값 2가 되고 어차피 또 0이 돼요. 요거는 지금 세 개가 다 일치하죠. 그래서 연속인 게 맞다. 그래서 답은 기읍과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하고 gk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gk로 알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fx를 보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맞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자, f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그거 fx하고 gkx랑 곱하니까 이게 연속이 된다. 전체가 연속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그 연속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일단은 이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fx하고 만약에 gx가 곱해져 있는데 fx가 예를 들어서 x가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곱했을 때 전체 다 연속이 된다고 칩시다. x가 a일 때를 특히 포함해서 연속이 된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쌤이 얘기할 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a에서 자극한 a-0, 그 다음에 a의 함수값, a의 우극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불연속이라면 세 개가 뭔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a, 요거를 a라고 하면 되고 p라고 합시다. p, q, r 이게 서로 다 다르다고 합시다. 뭐 세 개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셋 중에 적어도 두 개가 다르면은 불연속이 되겠죠. 세 개 다 같아야지 우리가 지금 연속이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gx가 있는데 gx에도 a에서의 자극한, a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우극한을 딱 비교했을 때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얘와 곱해져서 어떤 값하고 이게 곱해져서
다 같이 어떤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직관적으로 사실은 0밖에 없죠. 그죠? 0. 0으로서 다 같으면 사실 0이 돼버려요. 셋 다 0으로서 다 같아져 버리죠. 물론 다른 값을 어떤 값을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뭐 L, M, N을 곱해서 PL하고 그다음 QM하고 RN이 동시에 같도록 하는 LMN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GX가 연속이라고 치면은 0밖에 없습니다. 0밖에.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치면은 요 세 개가 다 같은 값을 가질 때는 어떤 숫자랑 곱해져서 다 같게 만들려면 0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fx가 불연속인데 어떤 함수 gx랑 곱해져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 이 gx가 x가 a인 fx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0을 지나면서 연속이 돼야 돼요. 0을 지나면서 g0이면서 요게 요걸 만족하면 돼요. 요걸 만족하면 0을 지나면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곱해져 있는 게 fx가 아무리 불연속이더라도 0을 곱해져서 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속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을 지나면서 연속인 기억은 지금 맞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맞죠? 축을 또 그려주면은 여기 이제 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이렇게 되죠? 이건 아니죠, 맞죠? 마이너스 1에서 0을 지나면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우리가 기읍과 니은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11번 봅시다. gx하고 hx가 이제 좀 보기와 같이 이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때 요게 이제 fx가 주어져 있고 이 fx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함수 gx하고 hx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기와 같이 기억, 니은, 디귿 요것들을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먼저 gx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x를 보면은 2분의 fx에서 절대값 fx를 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값을 벗길 때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그죠?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냥 fx로 나오기 때문에 gx는 그냥 fx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fx가 마이너스 fx로 나오죠. fx가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gx가 0이 돼요. 0.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더 단순해졌죠. 그래프 그리기가. 그러면 이제 자, 원래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죠. 양수일 때는 아무 제약 조건도 없이 그냥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려요. 그런데 자, 음수가 되는 요 부분 맞죠? 요 부분이 지금 음수죠. 요 부분이 지금 음수인데 요 음수가 되는 곳은 0으로 바뀝니다. 0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기 잘 보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죠. 색칠을 돼야 되는 그죠? 요게 바로 지금 이게 gx가 돼요. gx. 자, 이번에는 이제 h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hx를 잘 살펴보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하고 식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해볼 텐데, 디귿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한 게 지금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개를 곱한 걸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사실 좋죠. 그릴 수만 있다면. 자, 요거는 이제 두 개의 함수를 합한 거야. fx하고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이제 fx는 그대로고, 맞죠? 이 그래프의 그대로고, 여기는 뭐냐면 fx의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원점 대칭. 둘 다 음수를 붙였기 때문에. 자, 이걸 원점 대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그림에서 바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원점 대칭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만약에 원점 대칭이 된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랑 fx 지금 빨간색 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더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1이죠, 그죠? 1에서 계속 1이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요거는 이제 지금 둘 다 지금 뭐 구멍이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구멍이 있고, 요거는 그냥 1까지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죠? 1까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를 만약에 더해준다면, 얘랑 요거랑 더해준다면, 뭐 마이너스 1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hx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쭉 유지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0일 때는, 자, 원래 우리가 이 hx 요거 그렸던 거, 지금 요거는 여기 가 있겠죠. 여기 가 있겠죠. 이거 원점 대칭을 안 했네요, 선생님. 그죠?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요건 원점 대칭을 요렇게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요렇게 돼서 원점 대칭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0일 때는 보니까 좀 다르죠, 지금 쌤이. 0일 때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이 합쳐져서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1.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h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hx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요 한번 보시면 gx는 0에서 극한값을 0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극한값 0을 갖고 있고, 절대값 hx는 이거에다가 다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다 양수로 바꿔지면 요거는 그대로 있죠. 얘가 다시 양수로 올라가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절대값 hx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빵꾸 뚫리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 0에서만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연속이냐? 그러면 이제 0에서 불연속이죠, 지금. 0에서 함수값이 0에서 빵꾸 뚫려서 0에서 함수값은 0일 때로 바뀌어져요. 자, hx하고 gx를 곱한 거는 연속이냐? 자, 지금 뭐 0일 때 말고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우리가 나머지는 다 연속이죠, 맞죠? 0일 때만 연속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곱했으니까 g-0, h-0에서의 자극한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우극한 값 세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극한 값은 자 gx는 자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앞에가 다 0이에요.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이 0이 되겠죠. 함수값은 gx는 1로서 함수값이 그 0이 아니지만 hx는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이 0이 되죠. 그럼 셋 다 0이니까 0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단위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란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기읍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는데 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12번 합성 함수의 연속성을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지금 보니까 1에서 불연속이죠? 1에서 불연속이다. 자, 함수 gx에 대해서 이게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맞죠? 다항함수인데 합성함수 g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gx의 값을 구해라. 자, 두 함수가 연속이면 합성을 해도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fx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이죠?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gfx 도 지금 보니까 fx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 fx가 gfx에서는 이 fx가 정의역이죠. 정의역인데 지금 fx 값이 끊긴 게 있어요. 맞죠? fx 값이 그죠? 1과 2 사이에는 값 자체가 없고 0과 1 사이에서도 값 자체가 없어요. 지금 fx 값이. 자, 그 말은 즉 x가 1에서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라서 x 세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 1에서의 자극한 값,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우극한 값이 셋 다 다릅니다. 그럼 1에서의 자극값은 0이고 1이고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x가 얘도 지금 1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연속이면 전체가 다 연속이 될 텐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고 1에서만 연속이 되면 전체가 다 연속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1에서 만약에 연속이 되려고 한다면 이 값과 이 값, 1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적을게요. 1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3개가 같으면 자연스럽게 gfx도 1에서 연속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속이 되니까 전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g0이 될 거고요. 얘는 g1이 될 거고, 그죠? 요거는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건 g2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세 개가 다 같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gx가 지금 3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항 값이 자, 그럼 gx는 세 값이 같은데 그 값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gx-k라는 방정식은 이걸 만약에 k라고 한다면 1, 2, 012죠. 012.
012를 해로 갖는다는 뜻이 012 이렇게 해놨죠. 자, 그렇게 되면 최고차항 계수를 일부러 안 적었죠. 왜냐면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일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게 될 거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g3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상수항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그래 gx는 x-1, x-인데 여기서 상수항은 1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k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1, x-2에 더하기 1인데 g3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3만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밑에 또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두 함수 fx하고 gx가 만약에 a에서 모두 연속이 된다면 다음 함수도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상수항이 곱해져도 연속이 되고 두 함수가 더하거나 빼줘도 연속이 되고 곱해도 연속이 되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나눠도 연속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연속이 된다면 어떤 경우도 상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다 연속이 된다는 뜻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다 연속이 되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것들은 연속이 되죠. fx가 다항함수일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인 구간들은 다항함수 두 개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분모가 0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1과 2 제외해서는 다 연속이 되겠죠. 자,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당연한 얘기라서 특별히 증명이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증명을 하려면은 실수 공리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교과서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있죠. 최대값, 최소값은 닫힌 구간일 때는 반드시 있다. 근데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경계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기만 한다면 당연히 그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차 함수의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들은 앞에서 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무리함수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란 건 뭐냐면, 자, 이건 연속 단원이기 때문에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립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AB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그 AB에 있는 사이에 있는 값, AB 사이에 있는 값, FA, FB 사이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A, 이 그림을 쌤이 옆에다 그릴게요. A, FA를 지나요. 이 점이 그거라고 치고, 자, 편의상 FB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시다. FB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AB 이 구간 사이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부드럽게 실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끊어지지 않고. 자, 그랬을 때, FA, FB 사이에 있는 값. 여기 Y는 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이 K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래프를 못 그리죠. 그죠? 반드시 함수값을 K로 가는 어떤 C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개구간 A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적어도 하나. 물론 자,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가 생기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 주황색 선 y는 k를 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이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함수 fx가 이 구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f1이 함수값이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이죠. f3을 대입해보면은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의 값,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1일 때 함수값이 f1일 때 함수값과 f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그 f1과 f3 사이에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걸로만 해도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인다는 거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지나왔는데, 이것도 2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값 정리를 보통 이제 방정식의 실근에서 보통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가 있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y는 fx하고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쯤 있다는 거는 알 수 있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a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근데 b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됐어요. 근데 ab 사이에 확실하게 연속이야. 구간 ab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x축을 거쳐갈 수밖에 없죠. 적어도 한번.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게 이 방정식 해이기 때문에 개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가진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만족시키는 경우 실근이 정확히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죠? 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해 개수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개는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기 4번도 보시면은 구간 0에서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0을 대입하면은 음수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맞죠? 음수요. 근데 1을 대입해 보면은 2가 돼서 양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0일 때 함수값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2일 때 함수값은 양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적어도 한 번은 이 사이에서 x축을 지났다는 거고,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함수값과 1에서 함수값의 부호만 다르다는 것만 보여줘도 됩니다. 부호가 다르고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기 1을 한번 정리해보고 계속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대 최소 정리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을 골라라. 자, 이건 지금 0에서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구간 안에서 연속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열린 구간은 다 안 돼요. 열린 구간은. 그리고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되면서 좀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또 1에서 연속이 안 되겠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연속이 된다. 그리고 또 닫힌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있기는 2번 사이값 정리.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9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부호가 바뀌면 된다고 했죠.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니까 지금 확실히 음수죠. 마이너스 몇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하면 또 확실히 또 음수예요. 부호가 안 바뀌었죠. 저 마이너스 1 음수인데 0에서도 음수죠. 마이너스 9로서. 자, 0일 때 음수고 1일 때도 아직 음수예요.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이고 2일 때는 8 더하기 2 마이너스 9가 돼서 양수로 바뀌죠. 그죠?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해가 존재한다. 2, 3은 둘 다 플러스니까 또 모르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우함수예요. y축 대칭, 그죠? y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1, 2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고 3, 4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는데 우함수이기 때문에 1, 2가 있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도 적어도 한 개가 있겠고 3, 4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에서도 적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4개는 실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x에 대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 0에서의 극한값,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들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자, 보니까 0을 넣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맞죠? 0분의 0꼴이죠. 그러니까 f0이 일단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0분의 0꼴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마이너스 1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0과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fx가 0도 해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1을 해로 또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qx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 끝점에서 일단 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0도 그 연계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적어도 몇 개를 갖느냐 하면 일단 두 개는 일단 추가가 되고 추가로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요 극한값 fx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 대신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약분해서 다시 0을 넣어주면은 q0이 돼요. q0 q0이 1이라는 거죠. q0이 자, 나를 한번 볼게요. 나에다가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qx 이렇게 좀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3분의 2죠. 그래서 따라서 q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qx는 지금 보니까 1과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죠?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적어도 qx도 개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해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fx는 0일 때 근과 마이너스 1일 때 근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도 근을 하나 더 추가하면은 총 적어도 3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문제들도 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뒤에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그 마플 특강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마플 특강들도 반드시 이제 읽고 이 문제를 한번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빌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 뒤에 쭉 한번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